새벽 2시나 3시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있을 그 고요한 시간에 어김없이 눈이 떠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리는 그 새벽의 쪽잠이 실은 우리 뇌와 심장을 갉아먹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20년 넘게 진료 현장을 지켜온 노인의 협 전문의 김민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잠 잘 자는 법 따위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밤 화장실을 들락거라느라 끊어지는 수면이 우리 몸, 특히 혈관과 뇌세포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에 아주 사소한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이고 실질적인 해답을 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어르신들께서 흔히 하시는 가장 큰 오해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진료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저녁 먹고 나면 물 한 모금도 안 마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습관이 오히려 어르신의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새벽잠을 설치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물을 안 넣어준다고 해서 소변이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분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우리 몸은 탈수를 막기 위해 소변을 아주 진하게 농축시킵니다. 이렇게 농축된 진한 소변은 방광 점막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맹물보다 소금물이 상처에 닿으면 더 쓰라린 것처럼 농축된 소변은 방광 내벽을 자극하여 실제로는 소변량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뇌에다가 빨리 비워내라는 강력한 요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게다가 밤새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까지 높이는 꼴이 되니 무작정 물을 끊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과삼간 태우는 격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젊었을 때는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잘 잤는데 50대, 60대가 넘어서면서부터는 이렇게 새벽마다 깨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 의지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노화의 생리학적 비밀 2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우리 뇌 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 의학 용어로는 바소프레신이라는 물질의 변화입니다. 이 바소프레신은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수분댐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신장에게 주인님이 주무셔야 하니 소변 만드는 공장을 잠시 멈추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밤사이에는 소변이 농축되어 양이 확 줄어들고 덕분에 우리는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꿀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 체계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낮과 밤을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밤이 되었는데도 바소프레신이 충분히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은 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낮과 똑같은 속도로 열심히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방광에는 계속 물이 차오르니 아무리 깊게 자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깨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야간 단뇨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방광 자체의 노화와 신경계의 과민 반응입니다. 젊은 사람의 방광은 탄력이 좋은 풍선과 같습니다. 소변이 300ml, 400ml까지 차올라도 부드럽게 늘어나며 잘 버팁니다. 그리고 뇌에서도 아직 더 채울 수 있으니 자지 말고 기다려 라고 신호를 억제해 줍니다. 그러나 50대 이후가 되면 이 탄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방광 근육은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며 저장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더 큰 문제는 방광에 연결된 신경들이 예민해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낡은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방광에 소변이 반도체 차지 않았는데도 뇌에다가 지금 당장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비상벨을 울려댑니다. 이것이 바로 과민성 방광 증상입니다. 실제로 새벽에 깨서 화장실에 갔는데 나오는 양은 찔끔거리고 시원하지 않았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소변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신경이 예민해서 뇌를 속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겹치면 단순히 잠만 못 자는 게 아닙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새벽 시간에 일어납니다. 비몽성몽간에 어두운 방에서 화장실을 쳤다가 발을 헛디기거나 침대에서 내려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고관절이라도 골절되면 기나긴 병상 생활이 시작되고 이는 노년기 삶의 질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또한 자다가 깨서 찬 공기를 쐬고 다시 눕는 과정에서 혈압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화장실로 이동할 때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하는데 이것이 새벽 돌연사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연구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방치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늙어가는 호르몬을 다시 젊은 시절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의 신경을 달래고 방광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열쇠는 멀리 있는 비싼 보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그리고 그 물에 더해주는 이것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이나 야간뇨를 해결하겠답시고 수면 유도제 같은 약물에 의존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약은 내성이 생길 수 있고 다음날 아침까지 머리를 멍하게 만들어 또 다른 낙상의 위험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이완하고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우리 몸의 긴장된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주는 필수 미네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미네랄은 천연 신경 안정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흥분된 신경을 가라앉히고 수축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잠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마그네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영양제를 사서 드시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그리고 무엇과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특히 새벽에 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섭취하는 타이밍과 온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디테일을 놓치고 계십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하필 마그네슘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녁 몇 시에 어떤 온도의 물과 함께 섭취해야만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지 않고 푹 잘 수 있는지, 그 황금 레시피와 실제 임상에서 겪은 놀라운 사례들을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미네랄 하나가, 그리고 물 한 잔의 온도가 어르신의 밤을 어떻게 기적처럼 바꿔놓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무려 300가지가 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기능은 딱 하나, 바로 강력한 이완 작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고통 속에 깨어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이 제때 이완되지 못하고 제멋대로 수축해서 생기는 현상인데 가장 큰 원인이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방광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방광도 결국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근육 주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방광을 감싸고 있는 배뇨근이라는 근육이 딱딱하게 굳고 예민해집니다. 부드럽게 늘어나서 소변을 넉넉히 담아줘야 하는데 잔뜩 긴장한 상태로 웅크리고 있으니 조금만 물이 차도 터질 것 같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이때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뭉쳐있던 방광 근육이 스르르 풀리면서 저장 공간에 여유가 생깁니다. 같은 양의 소변이 차도 뇌가 느끼는 압박감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신경계의 안정입니다. 우리 뇌에는 가바라고 부르는 신경 안정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나와야 뇌가 스위치를 끄고 깊은 잠 모드로 들어갑니다. 마그네슘은 바로 이 가바가 잘 작동하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즉, 마그네슘을 섭취한다는 것은 뇌에게 이제 전쟁 같은 하루가 끝났으니 경계를 풀고 쉬어라 라는 안전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근육과 신경을 동시에 다독여줘야만 비로소 깊은 통잠의 조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마그네슘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도 타이밍과 방법이 틀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아침 식사 후에 드십니다. 활력을 위해서라면 그게 맞지만 수면과 야간 빈뇨를 잡기 위해서라면 시간대를 저녁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골든타임은 잠들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입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9시에서 9시 반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우리 몸이 서서히 체온을 떨어뜨리며 수면 준비를 시작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물의 온도를 강조했었지요. 반드시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그냥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차를 마시는 것처럼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물이어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찬물을 마시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바짝 긴장합니다. 찬물이 위장에 닿는 순간 우리 몸은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에너지를 쓰며 각성 상태가 됩니다. 자기 직전에 찬물 한 잔은 잠을 쫓아내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반면 따뜻한 물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합니다.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퍼지면 우리 몸은 긴장이 풀리면서 나른해집니다. 목욕탕 따뜻한 물에 들어갔을 때 몸이 노곤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때 물의 양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 약 100ml 내외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양은 수면 중에 소변을 마렵게 할 만큼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마그네슘을 녹여 흡수시키고 몸을 데우기에는 딱 알맞은 양입니다. 정리하자면 저녁 식사 후 소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잠들기 2시간 전쯤 따뜻한 물 반컵에 흡수율이 좋은 마그네슘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진료실에서 처방해드리는 수면 칵테일 요법입니다. 이제 제가 만났던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은퇴 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겉보기엔 아주 건강해 보이셨지만 밤만 되면 지옥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룻밤에 무려 4번에서 5번을 깨서 화장실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밤새 화장실 보초를 서는 기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의 퀭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뇨기과 약도 드셔보셨지만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부작용 때문에 견디다 못해 끊으셨고 좋다는 민간요법인 호박씨, 옥수수 수염차 안 드셔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수수 수염차는 이뇨작용이 강해서 오히려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드는 악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분께 다른 약을 추가하는 대신 생활 습관 교정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드시게 하고 찌개 같은 짠 국물 섭취를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9시 따뜻하게 데운 물 반컵과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물 마시면 깬다니까요? 라며 걱정부터 하셨으니까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첫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서너 번 깨셨고 환자분은 실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는 데는 최소한 2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주가 지나자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깨는 횟수는 여전히 3번 정도였지만 한 번 잠들면 깨기 전까지의 수면 깊이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선잠을 잤다면 이제는 깜빡 잠들었다 눈 뜨면 화장실 갈 시간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환자분의 얼굴색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하룻밤에 1번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4-5번에서 1번으로의 변화. 이것은 단순한 숫자 줄이기 게임이 아닙니다. 끊어졌던 수면 사이클이 이어지고 뇌가 청소될 시간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환자분은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기분입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마법처럼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부족한 영양소가 다르고 방광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달래는 방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 하고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마그네슘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장이 자극을 받아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은
마그네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체내 농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일반 어르신이라면 시중에 나와 있는 권장량, 보통 하루 200에서 350mg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내 몸이 편안해 하는지, 배가 아프지는 않은지 관찰하며 조금씩 나에게 맞는 양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마그네슘을 고르느냐도 흡수율과 위장 장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화 마그네슘처럼 저렴한 형태는 흡수율이 낮고 설사를 잘 유발합니다. 반면 유기산 마그네슘이나 킬레이트 마그네슘 같은 형태는 가격은 조금 더 나가지만 몸에 훨씬 부드럽게 흡수되고 위장 트러블이 적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밤의 질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방법은 알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잠들기 2시간 전 따뜻한 물 반 컵과 내 몸에 맞는 마그네슘.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마그네슘 요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병행해야 할 돈 한 푼 들지 않는 특급 운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고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동작이지만 약해진 방광 관략근을 쫀쫀하게 조여주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이 간단한 동작과 저녁 식단에서 이것 하나만 빼도 야간요가 확 줄어드는 결정적인 식습관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마그네슘 요법에 이 운동과 식단까지 더해진다면 어르신의 새벽은 더 이상 화장실을 오가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꿈도 꾸지 않고 푹 자는 달콤한 휴식의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법과 주의사항들 지금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약해진 방광의 문을 다시 튼튼하게 잠가주는 그 운동, 바로 골반 기저근 강화 운동입니다. 흔히 케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름만 알고 제대로 실천하는 분은 드뭅니다. 엉뚱하게 배에 힘을 주거나 엉덩이 근육만 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방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의도적으로 멈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몸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꽉 조여지는 느낌이 드는 근육, 바로 그곳이 골반 기저근입니다. 방광과 요도 그리고 장을 밑에서 그물망처럼 받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면 팔다리 근육이 빠지듯 이 속근육도 얇아지고 축 늘어집니다. 수도꼭지 고무 패킹이 낡으면 물이 새듯이 이 근육이 약해지면 요일을 참지 못하고 밤중에 자꾸 깨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눕거나 앉은 상태에서 방금 찾은 그 근육을 5초 동안 지그시 조여줍니다. 이때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쉬어야 하며 배나 허벅지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초간 조였다면 다시 5초간 힘을 완전히 빼고 쉽니다. 이 수축과 이완이 한 세트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10번씩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반복해 주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셔도 좋고 잠자리에 누워서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근육이 단단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 매일 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기침할 때 찔끔하던 증상이 사라졌다. 화장실 갈 때까지 참는 힘이 생겼다고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내 몸 안의 잠금 장치를 만드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저녁 식탁에서 반드시 치워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마그네슘 요법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바로 국물과 짠 반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저녁에 뜨끈한 찌개나 국에 밥을 말아 드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간 빈뇨를 부르는 가장 확실한 초대장입니다. 소금, 즉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성질이 있습니다. 저녁에 짜게 드시면 우리 몸은 그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계속 들이키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섭취한 수분이 배출되지 않고 혈관 속에 꽉 붙잡혀 있다가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제야 신장으로 몰려가 소변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야간 다뇨라고 합니다. 낮에는 다리가 부어서 물이 정체되어 있다가 누우면 다리와 심장의 높이가 같아지면서
수분이 신장으로 이동해 폭발적으로 소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저녁 식사는 국물 없이 드셔보십시오.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도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수분을 머금고 있으면서도 나트륨 배출을 돕는 채소 위주의 식단을 조금만 일찍 드십시오. 이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마그네슘의 이완작용과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는 엄청납니다. 불필요한 수분은 줄이고 방광은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니 밤새 깨지 않고 꿀잠을 잘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게 당부드릴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그네슘 섭취가 모든 분들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지금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시거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절대로 임의로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콩팥은 쓰고 남은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알아서 배출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이것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마그네슘이 과도하게 쌓이는 고마그네슘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마비나 부정맥, 심하면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따라서 콩팥 수치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영양제가 아니라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농축된 보충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또한 혈압이 너무 낮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약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심한 저혈압이 있거나 혈압 강화제를 아주 강하게 쓰고 계신 분들은 섭취 후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밤새 우리를 괴롭히던 야간뇨와 불면의 원인을 파헤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 후 잠들기 2시간 전 따뜻한 물 반컵과 함께 내 몸에 맞는 마그네슘 섭취하기. 이것은 예민해진 신경과 굳어진 방광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이완의 시간입니다. 둘째,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하는 골반 기저근 운동. 이것은 헐거워진 방광의 문을 단단하게 조여주는 잠금의 시간입니다. 셋째, 저녁 식탁에서 국물과 짠 음식 줄이기. 이것은 불필요한 소변 생성을 원천 봉쇄하는 비움의 시간입니다. 이 3가지는 거창한 의학적 시술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소소한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 소소함이 쌓이면 어르신의 밤은 기적처럼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이 작은 변화를 통해 다시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단순히 피로가 풀리는 것을 넘어 내일 하루를 살아갈 존엄과 희망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푹 자고 일어난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얼마나 눈부신지, 아침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다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정성을 쏟은 만큼 몸은 반드시 편안한 밤과 개운한 아침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 밤 따뜻한 물 한 잔의 위로와 함께 어르신의 몸을 다독여 주십시오. 긴장했던 방광도, 곤두섰던 신경도 주인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스르르 잠들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밤마다 화장실과 전쟁을 치르느라 지친 어르신들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르신의 건강하고 평안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